예, 안녕하십니까. 시노미 시스템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미 시스템 지금 여기 6강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5강에 이어서 세컨 오더 IR 필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 오더 IR 필터에서 구해진 지금 H of G 시스템 펑션으로부터 어떻게 임펄스 리스판스인 H of N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까지는 우리는 디지털 도메인에서 살펴봤죠. 디지털 도메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다시 넘어가서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5강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IR 필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 필터는 다시 그 Y of N이 이와 같이 피드백 텀이 있는 관계식으로 정의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IR 필터라고 합니다. Y of N이 자신의 피드백 텀인 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피드포워드 텀인 지금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합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IIR 필터이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세컨 오더 IR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오더 IR 필터는 피드백 텀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피드백 텀이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Y of n-1과 Y of n-2라는 두 개의 피드백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드포워드 텀은 x of n, x n-1, x의 n-2 세 가지 텀이 있네요. 시스템 펑션 h of g는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시스템 펑션 h of g는 어떻게 구하죠? b of g over a of g로 구할 수 있다. 분자는 그렇습니다. 피드포워드 텀 B0, 여기서 B0, B1, B2에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xn-1이니까 gn-1승, xn-2니까 gn-2승.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모는 피드백 텀이죠. 피드백 텀이니까 yn-1이 좌측으로 넘어가고 yn-2가 좌측으로 넘어가니까 1-a1의 gn-2승 마이너스 a2의 gn-2승 형태로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폴제로 형태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분자 분모에 g의 2승을 곱해주게 되면 분자 분모에 분모가 0으로 만드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곳에서 폴이 결정되죠. 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폴에서 매그니튜드가 매우 큰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곱하기 h of g인데 h of g가 인피니트가 될 때 당연히 아웃풋 값이 크겠죠. 따라서 h of g가 그 폴이 되는 지점에서 매그니튜드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 of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주어진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임펄스 리스판스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시스템 펑션 h of g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판스가 0.9의 n승의 코사인 함수로 주어졌네요.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일러 포뮬라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해라. 그래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해봤더니 어떻게 되죠? B 제로의 A1의 N승 형태가 되더라. 지금 앞에 있는 걸 살펴보면 이거 이러한 걸 살펴보니까 0.9의 N승이죠. 0.9 곱하기 또 무엇의 N승이죠? 익스포넨셜 J 파이 오버 3의 다시 전체의 N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N승이 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B0 곱하기 A1의 N승인 거죠. 따라서 A1은 피드백 파라미터인 거죠. 피드백 파라미터 분모로 가죠. 이만큼 분모로 갑니다. 0.9 곱하기 익스포넨셜 j 파이 오버 3 형태로 가게 되죠. 분자로 가는 것은 B0 텀. 여기서 B0 텀 뭐죠? 2분의 1. 다시 말해서 0.5. 이렇게 분모 텀이 됩니다. 따라서 h of g는 앞에 있는 거 플러스 뒤에 있는 펌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해보면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위와 같이 h of g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펄스 리스판스로부터 우리는 h of g를 구했고요. h of g를 구했고 h of g로부터 우리는 폴제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폴제로 다이어그램을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겠고요. 폴제로 다이어그램 그렸고 또한 우리는 g 대신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s를 대입을 하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할 수가 있고 프리퀀시 리스판스로부터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h of n, 폴제로 다이어그램, 매그니튜드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G 트랜스폼한 거에서 원래의 그 타임 도메인 값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부분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 of g는 H of g 곱하기 X of g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Y of g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h of g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것을 전부 쪼개면 1-a1 g의 마이너스 1승 분의 어떤 a 플러스 오른쪽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a와 b를 구하는 건데요.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양변에 여기 있는 1-a1의 g의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y of g 곱하기 뒤에는 이걸 곱하게 되니까 a만 여기서 남겠죠. 첫 번째 텀에서는 a만 남겠고요. 두 번째 텀에서는 지금 1-a1g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해죠? 이 뒤에 있는 텀을 없애면 되죠. g 대신에 a1을 대입하겠습니다. g 대신에 a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a는 g 대신에 a1을 대입하면 여기서 g 대신에 a1을 대입하면 결국 여기서 a1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y치가 a 오버 1-a1의 g의 마이너스 형태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y 오브 n은 a 곱하기 a1의 n승 형태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여기 a1이 1이기 때문에 b 곱하기 위에 n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앞에서 우리는 n 도메인과 g 도메인의 관계식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 b0 a1의 n승 un은 이게 지금 h of n이라고 표시를 할까요? 그러면 large h of g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 b0 over 1-a1의 g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가 되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식으로부터 우리는 y of g 첫 번째 텀에서부터 이 텀 y of n의 지금 여기 첫 번째 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한 거죠? g 트랜스폼에서부터 무엇을 구한 거죠? 타임 도메인을 구한 것입니다. g 트랜스폼에서부터 타임 도메인을 어떻게 구했느냐?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g 트랜스폼에서부터 타임 도메인의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h of g 시스템 펑션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눠진다면 서메이션의 1 블라블라 텀의 분자 텀으로 구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h of n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h of n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ak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pk의 n승 유의 n승 형태로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x of g가 이렇게 구해진 경우에 x of g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 of g가 구해진 경우에 x of g를 어떻게 나타내냐?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g의 마이너스 1승의 형태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g의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내지고 이것을 다시 부분 전개를 해서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사용을 해서 x of g를 뭐 플러스 뭐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a와 g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에서 a와 b를 구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서부터 a 곱하기 마이너스 0.5의 n승 un 마찬가지로 여기서 b는 여기서 구하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0.8의 n승 형태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G 트랜스폼에서부터 우리는 타임 도메인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인버스 G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 이어서 롱 디비전 케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보면 y of g가 g의 마이너스 2, 즉 g 마이너스 1의 2창입니다. 2창.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g의 마이너스 2의 g의 마이너스 1의 2창입니다.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것이죠.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경우에는 바로 부분 전개, 즉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할 수 있지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롱 디비전 케이스로 먼저 한번 나눠주는 것이죠. 먼저 한번 나눠서 이 상수 C를 먼저 구하게 되고요. 상수 C를 구한 나머지에서 우리는 A, B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Y of G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은 A, B, C를 모두 구해야 되죠. A, B, C를 모두 구한 경우 Y of G로부터 우리는 쉽게 Y of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LTI 시스템이 이렇게 YN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봤더니 피드백 텀이 하나 있네요. A1 코에피션트는 A1이고요. 그리고 피드포드 파라미터는 B0 하나만 있는 아주 간단한 IIR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시스템 펑션 H of G는 B0
오버 그다음에 1-a1 gn-1승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폰스 h of n은 여기 h of g로부터 우리는 쉽게 b0a1의 n승 u의 n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여기 g 대신에 시스템 펑션에서 g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해설 대입하니까 b0 오버 1-a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해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어떻게 되죠?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퀀시 리스폰스 곱하기 인풋 시그널이 되겠죠.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앞에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시그널 구하면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갑자기 인풋이 들어온 경우, 즉 x of n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앞에서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 제로 n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un이 있습니다. un. 즉 갑자기 n이 0이라는 시점에서 그동안 입력이 없다가 n이 0이라는 시점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n이 유니트 스텝 펑션 정의가 없었어요. 그냥 익스포넨셜 펑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 제로 n이었는데 여기서는 n이 0이라는 시점에 갑자기 익스포넨셜 펑션이 생긴 suddenly applied 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ddenly applied 된 경우. 그러면 여기서부터 x of n이 어떤 n승이니까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있고 n승이니까 g 트랜스폼 도메인에서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겠죠. 1 over 1-a1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of g는 어떻게 되죠? y of는 h of g 곱하기 x of g가 되죠. h of g는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h of g는 앞에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x of g를 여기 대입을 합니다. x of g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g의 마이너스 1승의 두 가지 곱하기 형태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사용을 하면 되죠.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사용하고 다시 g 트랜스폼 영역에 있는 것을 인버스 g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우리는 y of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 of n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y of n이 이렇게 두 가지 텀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합의 형태로 표현됐다는 거고요. 지금 위의 텀은 잘 보면 위의 텀은 지금 a1이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여기 n승이 있기 때문에 n이 만약에 무한히 커진다면 위에 있는 텀은 0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밑에 있는 텀만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 영역을 표시하는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어느 값에 수렴하는 경우 이 수렴된 이 값을 우리는 steady st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teady state.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steady state 컴포넌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steady state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이게 트랜지션 변화하는 때까지 값이 영향을 미치는 이 값을 우리는 트랜지언트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즉 위에 있는 값은 n이 좀 작은 값에 값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텀을 첫 번째 텀을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그리고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남아있는 이 텀을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디스크리트한 영역에 대해서 배웠고요. 디스크리트한 거에서 FIR 필터, 그 다음에 IR 필터에서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컨티뉴어스 시그널, 제가 말하는 이것도 컨티뉴어스한 시그널, X of 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X of T를 앞에서는 샘플링을 하고 디스타이즈 한 다음에 이 디스타이즈 된 신호를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한 이 시그널을 X of T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아웃풋 시그널을 Y of T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제 LTI 아날로그 시스템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함수들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펑션을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디스탈 도메인에서는 델타 오브 n을 1 또는 0이라고 정의했지만 여기 델타 펑션에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델타 오브 t를 어떻게 정의하면 델타 서브 델타 t에 대한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즉 델타가 매우 작은 여기 삼각형 이 델타가 0으로 근접하는 경우 0으로 근접하면서 매우 가까운 이 면적이 1이 되는 거. 지금 여기 델타 오브 t는 델타분의 1로 2델타분의 1로 정의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이렇게 정의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델타 오브 t는
델타를 0으로 보낸다는 거죠. 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지금 면적은 어떻게 되죠? 면적은 1이 되겠죠. 따라서 델타 오브 t는 면적이 1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축, 즉 밑에 있는 이 가로축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니티 에어리어, 인테그럴 유니티 에어리어가 1이다. 면적이 1이다. 면적이 1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컨스트레인트 원타임 t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 원타임 t가 t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0이다. 즉 t가 t 제로일 때만 값을 거의 가지는 거다. t가 t 제로에 근접할 때만 값이 가지는 거다. 그리고 샘플링 프로퍼티에 따라서 t가 t 제로인 경우면 값을 가지기 때문에 ft 곱하기 델타 펑션은 f의 t 대신에 t 제로가 일 때만 유효하다. t 대신에 t 제로일 때만 유효하다. 그 다음에 ft 함수를 뽑을 때는 인테그럴 ft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일 때 면적이 1이라고 했죠. 면적이 1이기 때문에 t가 t 제로일 때만 유효한데 면적이 1이기 때문에 ft 제로이다.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 u of t를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 된다. 그 이유는 지금 u of t는 어떻게 되죠? u of t는 1 또는 0을 값을 가지는 거죠. 유닛 스텝 펑션 1 또는 0을 가집니다. 근데 1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죠? 1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델타 오브 t가 1이 되는 거죠. 면적이 1이니까요. 인테그럴 델타 오브 t가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한 것은 결국 델타 펑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컨티뉴어스 도메인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 이 시그널에서 y of t는 컨볼루션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x of tau, h t 마이너스 tau, d tau로 정의됩니다. 인테그럴. 그 노테이션 마찬가지로 에이스터 리스크를 사용하게 되고요.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을 나타내는 임퍼스 리스판스 h of t가 있고요. 컨티뉴어스 도메인입니다. 인풋 시그널 컨티뉴어스 도메인 x of t가 있고 아웃풋 시그널 y of t로 표시가 되며 지금 x와 t 사이의 관계식은 다시 말해서 임퍼스 리스판까지 포함해서 관계식은 x of t 컨스터 리스크 h of t로 표시되며 계산식은 인테그럴 x of tau h t 마이너스 tau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리니어리티, 그다음에 교환 법칙, 그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은 모두 디지털 도메인과 같습니다.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테빌리티. 먼저 시스템이 안정되어야 되겠죠.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함수가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이 폭발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시스템에 항상 안정되어야 되겠다. 즉 안정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폭주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이 시스템의 특성이 스테이블, 어느 값보다 항상 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느 값보다 스테이블하다. 즉 바운더리 인풋에 대해서 항상 바운드 되어야 된다. 폭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한 조건은 이와 같이 인테그럴 절대값 h of t, dt가 무한대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증명 과정에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코시 수바스 이니퀄에 따라서 절대값 y of t는 그래서 y of t는 뭐죠? y of t는 컨볼루션 형태니까 인테그럴 h of tau와 xt에 대한 컨볼루션 형태이고요. 이 컨볼루션의 두 가지 곱의 절대값은 무엇보다 작죠? 각각의 절대값의 곱보다 작게 되는 것이 컨볼루션이죠. 근데 x of t는 어떻게 되죠? 바운드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운드 됐다고. 바운드 인풋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바운드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죠? 인테그럴 절대 ht가 결국 바운드 되어야 된다. 바운드 되어야 된다. 따라서 그 아웃풋이 바운드 되기 위한 조건은 그 임퍼스 리스판스의 절대값이고 인테그럴 한 값이 결국 바운드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스테이빌리티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코저리티에 대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저리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값은 y of t0는 y of t0 여기서 t0를 현재로 본다면 t0 값은 바로 그 미래의 값에 의존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타우가 t0가 작은 것 t0보다 작은 타우의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의 값이 나의 미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는 반드시 과거의 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현 가능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커저리티라고 하는 것을 실현 가능성에 염두를 둔 성질이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h of t가 0이 되어야 한다.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h of t는 항상 0이어야 된다.
즉 음수일 때 0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of t0는 인테그럴 h of tau h t-타우에서 t 대신에 t0를 대입한 거죠. t0를 대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했던 타우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h 타우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h t가 t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0이 되겠죠. 조건에 따라서 계산해봅니까? 그러면 t0는 어떻게 되죠? t0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0까지죠. 왜냐하면 여기 타우가 t0보다 큰 때는 타우가 t0보다 클 때는 0이니까 타우가 언제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t0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y of t0가 언제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테그럴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였는데 어디까지? t0까지. 그렇죠. t0까지. 즉 y of t0 이 아웃풋이 t0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0까지니까 과거, 현재를 포함한 과거의 일수만 견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커절하다는 것이죠. 이 커절하다는 조건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h 타우가 0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커절리티의 조건은 ht가 0이어야 한다. t가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스테빌리티와 커절리티는 시스템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 시스템의 안정하고 실현 가능성인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LTI 시스템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인풋이 x of t고요. 아웃풋은 y of t고, 그다음에 시스템은 인풋 리스폰스인 h of t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으며,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인풋 리스폰스의 관계식은 이렇게 컨볼루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y of t 아웃풋은 h of t와 x of t의 컨볼루션 형태로 표시가 되고, 이거의 계산식은 인테그럴 형태로 표시가 되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리퀀시 리스폰스 우리 디지털 도메인에서 했었죠. 프리퀀시 리스폰스 했듯이 이제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도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 of t는 지금 여기서 위상이 파이고 그다음에 앰플리튜드가 a 그다음에 주파수가 오메가인 이와 같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엑스포넨셜 j 오메가 j 파이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y of t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 y of t는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폰스 곱하기 x of t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 of t는 어떻게 됐죠? y of t는 h of t 컨볼루션 x of t입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계산식의 정의에 의거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h 타우 그다음에 x의 t 마이너스 타우죠. x의 t 마이너스 타우 여기 t 대신에 x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대입을 합니다. 약간의 포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h of 타우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타워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뒤에 그대로 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타워는 모두 없고 이게 바로 x of t가 되죠. x of t 그대로 x of t가 되고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타우에 의한 인테그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h of j 오메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y of t는 h of j 오메가 정의한 거죠. j 오메가 곱하기 x of t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정의한 h 가로 열고 j 오메가를 우리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컨티뉴어스 도메인이죠. h 가로 열고 j 오메가를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정의하고 계산식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테그럴 h 타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 d 타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h of t 임펄스 리스폰스로부터 우리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h j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죠. 일례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ut 인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앞에 정의에 의거해서 인테그럴 h 이게 그대로 산 h 타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 d 타우가 되겠죠.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1 over a 플러스 j 오메가로 나옵니다. 1 over j 오메가. 이 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프리퀀시 리스폰스 측에서 어떻게 나온다? 1 over j 오메가로 나온다.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산해서 얻을 수 있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는 1 over a 플러스 j 오메가 형태로 되더라. 그래프를 그려보면 HT는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이제
시스템을 주파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이제 뭐 해야 되죠? 프리퀀시 리스폰스 나오면 그렇습니다. 매그니튜드 구하고 페이지 구해야 됩니다. 매그니튜드 계산을 해보면 되겠고요. 매그니튜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매그니튜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그니튜드 계산할 때 이와 같이 나오니까 거의 로우 패스 필터와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딜레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y of t는 x의 t-td 형태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즉 td만큼 딜레이가 되었죠. td만큼 딜레이가 되었다. td만큼 타임 시프팅이 되었다. 그때 계산을 해보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 인테그럴 그다음에 여기서 델타 td만큼 딜레이가 되니까 델타 펑션 타우 마이너스 td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 d타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타우가 td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익스포넨셜 대신에 타우 대신에 td만큼 대입을 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d만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죠? x of t가 만약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면 만약에 y of t는 어떻게 되죠? y of t는 td만큼 딜레이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마이너스 td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td만큼 앞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d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시간형에서 지금 td만큼 딜레이가 됐다면 주파수 측면에서 어떻게 됐어? 지금 여기 주파수 측면에서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된 거죠. 지금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인풋 시그널의 곱하기 형태로 되는 것이죠. 시간형에서 td만큼 딜레이 되는 것은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은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하기 형태로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IIR 필터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가지 배웠는데요. 디지털 도메인에서 앞에 5강에 이어서 지금 6강에서는 세컨 오더 IIR 필터에서 배웠고요. 즉 피드백 텀이 두 개 있는 경우에 대해 배웠고요. 또 하나는 H of G 시스템 펑션 H of G로부터 인버스 G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H of N 임펄스 리스판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컨티뉴어스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리니어리티, 타임 인베리언티 그리고 두 가지 성질인 스테빌리티와 코절리티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으며 그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판스 HJ 오메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6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